제3절 가보죠. 그 제3자를 위한 계약. 자, 요거는 이것도 매년 한 문제가 나오는데 그 개념을 정리를 해야 돼요. 개념. 자, 개념을 그 맨 위에다가 좀 적어보세요. 요 개념을 정리를 해야 됩니다. 요 박스 안에 들은 사람이 이제 갑과 을인데 항상 이제 그 계약법에서는 갑이 채무자가 되고요. 왜냐하면 이 물건 가지고 채권 채무를 따지기 때문에 그래요. 을이 이제 채권자가 됩니다. 근데 매매 계약했다 그러면 이 물건을 이전해 줄 의무자. 을은 소유권 이전 청구권자죠. 채권자가 청구권자니까. 이렇게 해서 매도인이 채무자, 매수인이 채권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위험부담에서도 매도인 갑이 채무자, 매수인 을이 채권자가 되는데 이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가면 거꾸로 돼요. 자, 갑이 채권자, 을이 채무자, 이제 거꾸로 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계약법에서는 채무자가 중요하니까 채무자를 낙약자라 그럽니다. 낙약자는 성낙으로 약속한 자, 낙약자. 낙약자가 채무자다. 이걸 머리에 그려야 됩니다. 낙약자가 채무자. 왜 낙약자를 채무자라 그러냐 하면 이 제3자한테 채무를 이행할 채무자라는 거죠. 이 제3자를 그냥 A라고 그렇습니다. 수익자. 자, 대개 교재들이 병으로 쓰는데 병으로 하면 안 돼. 왜? 선의의 제3자가 헷갈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제3자 A로 넣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요약자가 돼요. 자, 요약자는 청약으로 요구한 자, 성낙으로 약속한 자. 자, 한번 해보죠. 제3자라는 계약. 대표적인 애가 이건 시험에 안 나오지만 갑이 보험회사에 가서 내가 보험료를 자, 매달 꼬박꼬박 낼 테니까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예컨대 갑이 사망하면 보험금을 A한테 지급하라. 이 사람 나중에 이제 갑이 사망하면 보험에 타러 가죠. 보험금 청구권. 제3자를 위한 보험계약. 또는 택배계약. 갑이 택배로 줄 테니까 택배회사야 A한테 물건 배달해달라. 제3자를 위한 운송계약이죠. 우리는 이제 부동산 계약이니까 이제 부동산 가지고 한번 합니다. 자, 갑이 이 집을 내가 1억에 팔겠다. 청약과 성낙으로 매매계약 체결했어요. 요때까지는 이 사람이 채무자, 채권자입니다. 아직까지는. 그런데 여기다가 제3자한테 이행하라는 이 급부죠? 급부를 하라는 약정을 갖다 붙여. 이걸 제3자 약정이라고 그래. 제3자에게 이행하라는 약관을 삽입 갖다 붙이면 이제 제3자를 위한 계약이 돼요. 이렇게 되죠? 자, 요 약관 한번 붙여보죠. 자, 1월 1일 날 매매 계약을 하면서 2월 1일 날 이행기에 내가 너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 해줄 테니까 매매 대금은 나한테 대금 주지 말고 이 A에게 매매 대금 1억을 지급하라. 이렇게 계약하면 제3자를 위한 계약입니다. 자, 그럼 일단은 계약은 누구랑 체결했어요? 갑과 을이 체결하죠? 계약 체결 당사자는 갑과 을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 계약 체결 당사자, 요약자와 낙약자입니다. 얘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에요. 수익자는 당사자가 아니라 제3자일 뿐이야. 당사자가 아니니까 조심할 게 당사자에 걸린 계약 해제권이 없어요. 해제권이 없으니까 원상회복 청구권도 없습니다. 계약 해제권이나 원상회복 청구권이 없다. 또 취소권이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제3자의 건 오로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보험회사에 가서 보험금 달라 청구했을 때는 급부 같은 말 이행이죠. 이행 청구권이 발생한다. 자, 이렇게 이행 청구권이 발생했는데 을이 변제기에 이행 안 하면 채무 불이행이 돼요. 채무를 불이행하면 이제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하죠. 손배 청구권, 손해배상 청구권. 두 개를 외워줘야 됩니다. 제3자의 건 오로지 급손 두 가지밖에 없다. 해제권, 원상회복 청구권,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이런 거 없다. 자, 그러면 반대로 당사자의 권리가 바로 계약. 만약에 을이 이 채무를 2월 1일 날 불이행하면 갑이 해제를 해야 돼요. 얘는 해제권이 없다. 당사자는 해제권이 있다. 해제했다면 이제 이 계약을 원상회복해야죠.
원상회복도 당사자의 권리입니다. 다음 이 사람이 미성년자다. 갑이 취소해야죠. 취소권. 그러면 또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이 발생하죠. 이쪽이 미성년자다. 얘가 취소하는 거죠. 얘는 취소권이 없어요. 자, 이 개념을 기억해야 돼요. 자, 그리고 자, 그럼 문제는 자, 갑이 소유권 이전 등기는 이렇게 해주면서 왜 집값 1억을 자기가 안 받고 A한테 집값을 주게 하느냐. 이게 문제예요. 거기는 이제 이 두 사람 사이에 제3자 약관을 붙이는 원인 되는 계약을 이걸 보상관계라 그래. 보상관계. 그럼 외울 때 이제 요보낙 요게 이제 계약의 내용이 돼. 여보낙 요게 계약의 내용입니다. 요게 유효해야 돼요. 이 보상관계 계약이 유효해야 갑은 2월 1일 날 소유권 등기 넘겨주고 어른 2월 1일 날 1억 지급하는 거죠. 이 보상관계가 잘못돼 가지고 무효나 취소나 해제가 되면 이 급부를 이행할 의무가 없죠. 보상관계가 가장 중요한 계약 내용입니다. 이게 유효해야 된다. 이걸 기억하고. 그다음 나중에 나오겠지만 요 두 사람 사이 관계, 요걸 대가관계라 그래. 이 대가관계는 이 계약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대가관계는 뇌물이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뇌물은 103조로 무효잖아. 이게 무효일지라도 이 계약은 이행돼야 됩니다. 왜? 얘는 당사자가 아니니까. 예컨대 갑이 A한테 뇌물을 주려고 갑이 자 사과상자에다가 5만 원짜리를 넣었어요. 5억이죠? 갑이 택배회사에다가 이 사과를 갖다 줘라. 그러면 택배를 주고 갖다 줄 의무가 있는 거죠. 이건 무효일지라도. 그래서 대가관계는 제3자를 위한 계약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 뭐 다 했어요, 이제. 자, 그러면 이제, 자, 어디로 가느냐. 457쪽으로 가보세요. 457페이지에, 자, 효과, 그 관련 조문 539조, 요거부터 갑니다. 제목이 뭐죠? 제3자, 그 3자를, 아라비아 3자로 바꾸세요. 제3자를 위한 계약. 자, 제1항. 아라비아 3, 계약에 의해서 당사자 1방이 바로 낙약자입니다. 낙약자가 제3자 이퀄 수익자에게 이행할 것을 약정한 때는 이게 이제 제3자를 위한 계약이야. 심표. 제3자 A는 제3자 같으면 뭐죠? 수익자, 이익을 받는 수익자는 채무자가 누구라 그랬죠? 낙약자에게 직접 이행 급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급부는 누구한테 청구하는 거예요? 수익자가 을에게 청구하는 거다. 갑한테 청구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쪽을 채무자라 그래요. 수익자가 직접 이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다음 제2항. 전항의 경우, 전항이 이제 제3자를 위한 계약의 경우 제3자 A의 권리는 제3자 A가 채무자에 대하여 낙약자에 대해서 계약이익을 받을 의사, 줄이면 수익의 의사표시한 때 발생한다. 만약에 보험이 나면 수익자가 보험회사에 가서 보험금 달라라는 수익의 의사표시한 때 보험금 청구권이 발생하는 거죠. 이것도 일종의 형성권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렇게 의의는 받고 앞으로 돌아오세요. 그럼 455. 1의 가로 읽고 1 개념 갑니다. 설명해서 한번 읽어보죠. 제3자 A를 위한 계약이란 계약으로부터 생기는 급부 청구권, 급부 같은 말 뭐죠? 이행 청구권을 계약 당사자 아닌 제3자 A에게 취득하도록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예컨대 갑, 을 사이의 계약으로 갑이 을에게 그 자동차를 건물로 바꾸죠. 우리 자동차는 시험 범위가 아니죠. 건물을 팔고 그 대금 청구권 1억을 제3자인 병을 A로 갑니다. A에게 취득하기 위한 계약이다. 이때 자, 갑이 요약자 이퀄 채권자, 을을 낙약자 이퀄 채무자, 병을 A로 바꾸고 A를 수익자 이퀄 제3자라 합니다. 요 개념을 기억해야 된다. 요약자가 채권자, 낙약자가 채무자, 수익자가 제3자기. 요걸 외우셔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게 채무자니까 채무자를 먼저 외우세요. 채무자가 낙약자, 성낙을 하는 사람이죠. 청약하는 사람, 채권자가 요약자, A는 제3자, 수익자입니다. 자, 큰 2번 성질입니다. 자, 동그라미 1번에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당사자는 누가 당사자죠? 요약자와 낙약자가 당사자지 수익자는 계약 체결하는 당사자가 아니다. 다음 2번 수익자 A가 직접 권리를 취득합니다. 자, 밑에 이제 그 밑에 의의는 지워버리고 설명했어요. 싹 지워버리고 다음 페이지 갑니다. 자, 2번에 그 보상관계 개념을 잘 기억해야 돼. 보상관계 다음 페이지에 보상관계 중요 표시하세요. 보상관계는 땡땡 적으세요. 갑과 을의 관계, 갑과 을의 원인관계, 갑과 을의 원인관계 땡땡 계약의 내용이다. 계약의 내용이다. 그걸 기억해야 돼요. 계약의 내용이다. 자, 그러면 갑과 을의 원인관계를 보상관계라 그래요. 자, 두 번째 줄 맨 뒤에 줄 끊는다. 보상관계 갑과 을의 계약관계는 계약의 내용이 되므로 그 흠결이나 하자는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무효, 취소, 해제되면 영향을 미친다. 그 다음 가로 3 대가관계는 자 갑과 A의 관계입니다. 갑과 A의 관계로 전혀 계약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자, 대가관계 줄거져 있네요. 요약자 갑과 제3자 A 간의 원인관계를 대가관계라 그래요. 자, 대가관계는 계약의 내용이 되지 않으므로 대가관계가 없더라도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합니다. 뭐가 계약의 내용이라 그랬죠? 보상관계입니다. 요보낙, 여보낙, 요게 계약의 내용입니다. 보상관계가 유효가 돼야 됩니다. 자, 4번 내려오죠. 성립요건. 1.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 유효하게 계약이 성립해야 돼요. 2번에 수익자에게 직접 권리를 취득시키는 의사표시가 있어야 돼요. 즉 제3자 약관이 존재해야 됩니다. 제3자에게 권리를 취득시키는 약관이 있어야 됩니다. 수익자 약관이죠. 자, 오른쪽 갑니다. 이제 효과 5번에서 자, 1. 수익자 제3자의 자, 중요 표시. 여기서 거의 답을 많이 출제합니다. 수익자는 오로지 겁부 청구권과 손해배상 청구권. 요 권리가 발생하려면 요 수익 의사 표시해야죠. 수익 의사 표시 누구한테 한다? A가 을한테 합니다. A가 갑한테 하는 게 아니다. 자, 읽어 나갑니다. 1. 권리 발생 요건입니다. 자, 제3자 A의 권리는 제3자가 낙약자 을에 대해서 수익의 의사표시한 때 발생합니다. 자, 이 수익의 의사표시는 제3자의 권리 발생 요건이지 제3자의 권리 발생 요건이지 계약의 성립 요건은 아니다. 요 개념을 조심해야 돼요. 자, 성립 요건은 보상관계 이게 성립 요건이에요. 이 수익 의사표시는 제3자의 요 권리가 발생하게 한 요건이지 계약의 성립 요건은 아니다. 그 다음 2번에 수익 의사표시 땡땡 적죠. 형성권입니다. 형성권은 어떻게 행사하죠? 일방적 의사표시 하겠죠. 제3자의 수익 의사표시는 낙약자 을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권리가 취득되니까 일종의 형성권입니다. 자, 형성권이기 때문에 그 세 번째 줄 존속기간에 대해서 합의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제척기간 몇 년에 걸리겠어요? 10년의 제척기간에 걸립니다. 자, 3번에 수익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채무자인 낙약자에게 해야 됩니다. 낙약자에게 수익 의사표시를 행사해야 됩니다. 다음 4번 중요 표시하고요. 변경이나 소멸 금지입니다. 자, 줄고 나간다. 수익의 의사표시로 자, 병이 이렇게 수익 의사표시했어요. 수익 의사표시하면 여기서는 1억 받을 권리가 발생했잖아요. 발생하고 나면 당사자인 갑과 을은 이 계약을 변경하면 안 돼요. 또는 자 해제 또는 소멸시키면 안 되죠. 막 이걸 1억에서 5천만 원으로 변경하면 A는 5천만 원 손해 보잖아요. 또 소멸시키면 빵원이 되니까
변경이나 소멸시키지 못합니다. 자, 수익의 의사표시로 수익자 제3자 A에게 권리 즉 이행 청구권이 발생한 후에는 계약 당사자 갑은 이를 변경 또는 소멸시킬 수가 없다. 그 소멸이 바로 합의 해제를 못한다는 겁니다. 합의 해제 못하고 법정 해제나 취소는 가능해. 예컨대 나오죠. 수익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낙약자에게 한 경우 요약자 갑과 낙약자 을이 매매대금을 5천만 원으로 감액하기로 합의하더라도 무효입니다. 그 감액의 효력은 수익자의 을에게는 무효로서 미치지 않는다. 그런 점을 조심해야 됩니다. 다음 장 갑니다. 5. 자, 지금 이 수익 의사표시 형성권이니까 기간을 안 정하면 채측기간 몇 년이었죠? 10년이야. 너무 길잖아요. 너무 기니까 을이 이제 A한테 자, 최고합니다. 최고는 독촉이죠. 독촉. 을이 A에게 최고해야 됩니다. 자, 낙약자 을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제3자 A에게 수익할 거냐 안 할 거냐 수익의 인조의 향수 여부를 최고 같은 말 독촉을 하고 그 상당한 기간 내에 확실한 답을 받지 못한 경우는 수익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같은 말 간주합니다. 우리 법은 최고를 받은 사람이 찬성도 거절도 않고 가만히 침묵하면 거절로 간주합니다. 우리 법은 귀찮으니까 거절로 본다는 거죠. 거절로 보니까 을은 A에게 이행하는 게 아니라 갑한테 이행하면 돼버리죠. 거절한 것으로 본다. 다음 6번 조심하고 요 수익자는 요거 못한다 그랬죠. 계약 당사자가 아니니까 해제권이나 원상회복 청구는 못한다. 그게 6번이네요. 수익자는 낙약자 을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지하거나 해지권은 없습니다. 매매 계약이라면 해지 못하고 임대차라면 해지할 수 없다. 다음 7번 손해배상을 할 수 있죠. 요거네요. 자, 을이 수익 의사표시를 해가지고 이행 청구권이 발생했는데 이 사람이 채무를 불이행해요. 채무를 불이행하면 해제는 갑이 해야 됩니다. 자, 채무 불이행의 효과가 해제권과 손해배상 청구권이에요. 손해배상은 A가 하고 해제는 갑이 해야 됩니다. 그게 7번 얘기입니다. 제3자 A가 수익 의사표시한 후에는 낙약자 을의 채무 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심표 제3 A가 손해배상 청구권을 갖는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음 8번 내려옵니다. 해제권과 원상회복 청구권은 X입니다. 여기 오타가 많이 났는데요. 자, 적어보죠. 계약 당자와 자자, 사자가 빠졌네요. 계약 당사자인 요약자, 다음에 와자가 빠졌어. 계약 당사자인 요약자와 낙약자는 해제권과 원상회복 청구권을 가진다. 잘라주고. 당사자는 해제권과 원상회복 청구권을 가진다. 잘라주고. 그러나 수익자는 해제권과 원상회복 청구권이 없다. 그 점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타가 났죠? 그죠? 해제권하고 원상회복 누구의 권리야? 당사자의 권리죠. 수익자는 여기에 없다는 겁니다. 그 밑에 판례학습 보세요. 수익의 의사표시한 수익자는 무슨 청구권이 있지만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다. 그러나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청구권은 없다. 그래서 밑에 참고가 나오죠. 1. 기업 제3자는 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자, 일시적 계약에 해제권 없고 계속적 계약 해지권 없다. 다음, 니은 제3자는 당사자가 아니므로 요약자의 제한 능력이나 낙약자의 사기 강박 의뢰로 취소권도 없다. 다음, D급 선이냐 악이냐 과실 유무도 당사자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요약자 표준으로 하여야 하며 심표 수익자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자, 계약 체결 당사자가 누구야? 갑과 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른쪽 2. 요약자 기준 이퀄 채권자입니다. 요약자 그러면 채권자 떠오르면 돼요. 동그라미 1번. 요약자는 낙약자에 대해서 제3자 A에게
채무 이행하라고 채권자니까 청구할 수 있다 이거죠. 갑은 을에게 2월 1일 날 이행기에 이렇게 이행하라고 청구할 수 있는 채권자라는 거죠. 다음 동그라미 3번. 요 약자는 당사자니까 을이 이렇게 이행하라고 청구했는데 채무를 불이행하게 되면 갑이 계약을 해지하죠. 요 약자는 낙약자 을의 채무 불이행이 있는 경우는 계약 해제권을 갖는다. 자, 그 다음 3. 낙약자의 지위는 채무자입니다. 채무자니까 을은 A에게 이행할 의무를 지는 거죠. 채무자. 낙약자는 일정한 급부리는 1억을 제3자 A에게 해야 할 채무를 직접 제3자에게 부담한다. 그래서 낙약자 을이 채무를 불이행할 때는 수익자 A는 낙약자에게 문의할 수 있죠.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다. 그러나 당사자가 아니니까 해제권 행사할 수는 없다. 그리고 2번 계약에 기한 항변의 줄 그어보세요. 이게 이제 보상관계 계약입니다. 요 보상관계 계약에 기한 항변이라는 것은 주장하는 걸 항변이라고 그래요. 보상관계가 항변의 무효가 되었다는 항변, 취소가 되었다는 항변, 해제가 되었다는 항변 등으로 A에게 대항할 수 있다. 다음 3번 수익자의 이익 향수 여부 최고할 수 있었죠. 아까 540조입니다. 자, 밑에 확인학습이 조금 어려웠던 문제인데 보죠. 이 정도가 이제 어렵게 내는 문제입니다. 보겠습니다. 자, 갑은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기로 하고 매매 대금을, 원래는 매매 대금은 누가 받아야 돼요? 갑이 받는 게 원칙인데 보세요. 매매 대금을 자신의 채권자 누구한테? 병에게 지급하도록 을과 약정했다. 틀린 거 바로 이거네요. 둘이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 대금은 갑이 안 받고 누구한테 주라 그랬어요? 병에게 주라 그랬네요. 이게 이제 제3자를 위한 계약이네. A를 병으로 바꿔놨을 뿐입니다. 그대로 대입하면 돼요. 자, 1번. 제3자 A, 병이 매매 대금의 수령 여부에 대해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을은 최고하면 되겠죠.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병에게 계약이익 향수 여부에 대한 확답을 최고 독촉할 수가 있다. 이게 540조. 540조. 2번. 제3자 병은 을에게 수익의사 표시를 하면 형성권 행사했죠. 그에게 직접 매매대금 지급 1억 청구할 수가 있다. 요거는 조문 그대로 뺏긴 거네요. 여기 몇 조냐면 제가 불러드릴게요.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 539조. 다음 3번. 병이 매매대금 지급을 청구를 하였으나, 매매대금 지급 청구하면 이행해 줘야죠. 이행 안 하면 채무 불이행이 되네요. 채무 불이행이 되는 해제는 누가 해야 돼? 갑이 해제하고, 손해배상 누가 청구한다? 병이 청구한다. 그거네요. 청구했으나 을이 이를 지급하지 않은 병은 당사자야, 제3자야? 제3자니까 해제권 없죠? 계약을 해제할 수는 있다가 아니라 없다. 답 나왔네요. 없고 뭐는 할 수 있죠?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가 있다. 결국 이거잖아요. 제3자는 오로지 급부 청구권과 손해배상 청구권만 있지 해제권, 해지권 이런 거 없다. 여기서 나왔죠. 다음 4번. 을이 병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는데 계약이 해제됐네요. 해제되면 원상회복해야죠. 원상회복은 두 사람 사이의 원상회복입니다. 갑과 을이 원상회복 청구해야지 제3자에게는 원상회복 청구하면 안 된다. 특별한 사정이면 을은 제3자 병에게는 원상회복이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는 없다. 정확하고. 5번이 조금 어려웠던 건데 자, 이게 만약에 2월 1일 날 이렇게 이행하고 2월 1일 날 이행하기로 했어. 그러면 이제 뭐죠? 동시행이잖아요. 동시행이니까 갑이 이행 제공하지 않으면 을은 병에게 1억 거절할 수 있다. 동시행 항변합니다. 5번. 갑이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으면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의 대금 지급 청구권을 동시행으로 거절할 수 있다. 5번이 조금 어려웠던 질문이죠.
답이 3번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조심할게. 자, 채무를 불이행하면요. 자, 채무 불이행이 뭐냐면 귀책 사유, 고의과실로 채무를 이행 안 하는 거죠. 채무 불이행의 효과는 상대방에게 해제권하고 손해배상 청구권이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제3자를 위한 경우는 이게 나눠지죠. 당사자에게는 해제권을 주고 제3자에게는 손해배상 청구권을 줍니다. 이게 나눠지죠. 자, 이걸 다음 보러 갑니다. 자, 5절 갑니다. 계약의 해제, 해지. 해제는 땡땡 적어보죠. 해제는 소급적으로 계약을 소멸시키는 의사표시. 소급적으로 계약을 소멸시키는 의사표시. 해지는 장래적으로 계약을 소멸시키는 의사표시. 해지는 장래적으로 계약을 소멸시키는 의사표시입니다. 시험은 거의 해제에서 나와요. 해제는 소급한다는 걸 기억해. 소급한다. 자, 1. 계약 해제자에 동그라미치고 해제의. 계약의 해제라 하면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을 해제권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니까 형성권이네요. 로 계약을 처음부터는 소급적으로 없었던 거로, 있지 않았던 걸 없었던 거로 소멸시켜 복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원상회복으로 없었던 거로 만드는 거죠. 자, 예컨대 한번 읽어봅니다. A가 갑이 그의 건물을 B 을에게 200만 원에 매도하기로 계약을 맺었는데 을이 그의 개인적 사유로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채무불이행이네요. 갑은 을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면 죽어나간다. 계약은 처음부터 1월 1일부터 없었던 상태로 복귀하는 것이고 매도인 갑과 매수인 을 사이는 아무런 채권 채무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미 이행한 것이 있다면 원래 상태로 원상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 해제가 됩니다. 일단 그렇게 하고 해제를 어디로 가느냐 하면 463페이지로 갑니다. 자, 복잡한데요. 자, 해제권은 대표적인 형성권입니다. 자, 형성권은 일방적 의사표시를 행사하죠. 단독행위입니다. 단독행위니까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하죠. 도달한 때 소급해서 계약이 없었던 걸로 되는 거죠. 해제권은 두 가지가 있어요. 개나 소나 아무나 해제하는 게 아니고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만 있어요. 자, 법률 규정에 의한 법정 해제권. 이게 원칙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계약으로 만든 약정 해제권. 이건 예외죠. 자, 법정 해제권 발생 사유가 바로 채무 불이행입니다.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만약에 을이 채무를 이행 안 했다 그러면 갑이 해제하고 갑이 채무를 이행 안 하면 을이 해제합니다. 당사자의 권리입니다. 자, 채무 불이행은 당연히 귀책 사유가 있어야죠. 고의 과실로 채무 불이행. 채무 불이행은 네 가지가 있어요. 자, 이행기가 2월 1일로 정했다. 이행기에 이행을 할 수 있는데 할 수 있으면서 안 한 게 이행지체입니다. 호주머니 돈 가지고 있으면 안 한 거죠. 이행지체. 자, 고의과실 이행지체. 이행을 하려고 해도 이행이 불가능합니다. 집이 불타버렸어. 이행불능이죠. 이때 이행불능은 후발적 불능을 의미합니다. 후발. 원시적 불능은 무효예요. 자, 이것도 귀책 사유 있는 후발적 불능이야. 귀책 사유가 없으면 요거는 위험부담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자, 채권자가 잘못한 수령지체죠. 자, 요거는 법 조문이 있어요. 544, 546. 그런데 요거는 조문이 없습니다만 학설, 통설 인정하는 거죠. 자, 수령지체 같은 말, 채권자가 이행기에 수령 안 한 거죠. 채권자 지체. 다음에 이행을 하기는 했는데 완전하지 못한 거, 불완전, 여기 반대로 좀 바꾸죠. 불완전 이행. 이행을 하기는 했는데 완전하지 못한 게 불완전 이행입니다. 요 세 가지는 채무자가 잘못한 거죠. 마지막 이거는 채권자가 잘못한 수령지체. 동의어 채권자 지체. 자, 요 앞에 공통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귀책 사유가 있는이 들어가야 됩니다. 고의나 과실로 이행지체, 고의과실 이행불능, 고의과실 불완전이행, 고의과실 수령지체입니다.
이렇게 채무를 불이행하면 상대방에게 법률 규정으로 이 법률 규정으로 해제권이 발생한다. 그리고 즉시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무조건 채무불이행 그러면 떠오르는 게 해제하고 손해배상이 같이 떠올라야 돼요. 그리고 이제 물건으로 가면 담보권이 있다면 이제 담보권 실행하러 가는 거죠. 자, 약정해제권은 대표적인 내가 이제 계약금 계약입니다. 계약금 계약이 약정해제죠. 자, 요거는 약정된 사유가 발생하면 돼. 자, 그러면 하나씩 가봅니다. 3. 해제권의 발생 원인. 자, 1. 약정해제권 발생입니다. 계약으로 정하면 됩니다. 자, 1. 당사자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제할 수 있다는 것을 특약으로 약정할 수가 있어요. 자, 대표적인 예가 민법이 규정하는 계약금 교부. 그것만 기억하세요. 환매권은 지우고. 계약금 계약이 약정해제권의 일종입니다. 자, 계약금을 받으면 해제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죠. 다음, 법정해제권과 약정해제권 별개의 사유를 함께 병존합니다. 약정해제권과 법정해제권 함께 같이 존재할 수 있어요. 자, 다음 장 갑니다. 4번의 효과가 좀 조심할 게, 약정해제는 법정해제와는 달리 줄거서요 손해배상 청구권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약정된 사유로 해제하니까 손해배상 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특약으로 정하면 가능해요. 특약이 없는 한 손배 청구는 못합니다. 그게 약정해제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 이번에 이제 법정해제권, 이게 이제 원칙입니다. 법정해제권 발생 원인은 맨 위에 채무불이행만 기억합니다. 채무불이행으로 발생하죠. 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이행, 수령지체입니다. 그 채무불이행에다 가로 열고 귀책사유 있을 것. 귀책사유가 뭐죠?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됩니다. 자, 먼저 하나씩 가보죠. 뭐 깊이까지는 출제 안 하니까 1. 이행지체에 의한 해제권 발생인데, 자, 해제는 자, 한번 만약에 2월 1일 날 이행기를 정했는데 2월 2일이 되면 이제 지체가 되는 거죠. 지체하면 바로 해제권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최고해야 돼. 최고. 독촉. 한 번 더 이행할 기회를 주는 거죠. 뭐 2월 10일까지 독촉을 했는데 또 이행을 안 했죠. 그러면 그 다음날 2월 11일 날 해제권이 발생합니다. 한 번 더 최고를 해야 돼. 이게 원칙이죠. 예외적으로 최고 안 하고 즉시 해제권이 발생하는 거. 요런 암기로 해야 됩니다. 예외 가죠. 이행지체한 해제권 발생은 1. 보통 이행지체는 최고해야 됩니다. 한번 읽어보면 544조. 법률에 규정이 있으니까 법정해제권이라 그래요. 이행지체와 해제.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이미 이행기는 빠져 있는 거죠. 이행기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즉 이행지체한 때는 상대방이 콜 채권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채무 이행을 최고하고 심표, 그 상당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는 법정 해제할 수가 있다. 자, 그러나 죽었습니다. 예외.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표시한 때는 최고를 요하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않겠다 그럼 뻔할 뻔짜니까 그 사람한테까지 최고해야 할 필요는 없어요. 즉시 해제하면 됩니다. 그 기억에서 이행기 애자가 빠졌네. 이행기에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 즉 귀책 사유, 고의과실로 이행을 지체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아까 따라서 아까 봤죠. 채무자가 동시행 항변권을 가지는 경우는, 동시행 항변권은 정당한 이행 거절권이니까 이행 지체가 아니죠. 아니니까 상대방이, 즉 채권자가 자기 채무 이행 제공을 하여야 해제권이 발생합니다. 자, 그 정도 기억하고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갑니다. 2번. 정기행위와 이행지체, 이거는 즉시입니다. 자, 545조 보세요. 정기행위와 해제는 최고 필요 없어. 계약의 성질이나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해서 일정한 시일 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없을 경우에 심표. 여기까지를 정기행위라 그래.
정기행위의 경우 당사자라면 그 정기의 시기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는 상대방은 최고하지 않고 즉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 정기행위는 그 대표적인 예가 나오죠. 세 번째 줄 보세요. 예컨대 결혼식에 입는 예복을 맞췄어요. 웨딩드레스는 정기에 이행 안 하면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죠. 이건 최고 필요 없습니다. 결혼식이 시락 전까지 이행해야 하며 결혼식이 종료되고 나면 아무 필요 없죠. 이건 즉시 해제입니다. 자, 그래서 기억. 정기행위에서는 채무 불이행만 있으면 웨딩드레스가 결혼식 전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즉시 곧바로 해제권이 발생합니다. 즉 최고 필요하지 않아요. 다음 니은 조심하고요. 자, 정기행위에서 즉시 해지권이 발생한다는 것이지 당연히 해제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효과는 의사표시를 해야 효과가 발생해. 따라서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는 필요로 합니다. 의사표시를 해야 해제의 효과가 발생해요. 자, 다음 갑니다. 이 컨이 이행불능에 의한 해제권 발생 546조입니다. 자, 이행불능은 이거는 후발적 불능입니다. 자, 1의 보죠.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 뭐죠? 고의과실로 이행이 후발적 불능된 때는 채권자는 이행기 기다릴 없이 즉시 최고 필요 없이 곧바로 즉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자, 2번은 가끔 출제하는 문제인데, 자, 매매 목적물이 둘이 등기부 시간에 배웠죠. 목적물이 압류나 가압류돼 있어도 이전 등기가 가능하죠. 그럼 이행불능이 아니에요. 압류나 가압류된 경우 또는 처분금지 가처분이 된 경우 그것만으로는 매도인갑의 소유권이전 의무가 불능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계약 해지 못합니다. 아니다. 이행불능이 아니다. 그 다음 3번에 채무자갑의 귀책사유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됩니다. 고의 과실이 없으면 위험부담 문제가 돼버려요. 고의 과실이 있어야 한다. 다음 4번에 해제권 발생 시기는 즉시죠. 이행불능은 가옥이 불타버렸어요. 즉시입니다. 최고 필요 없다. 자, 다시 간다. 이행지체와 이행불능의 가장 큰 차이는 이거는 이미 건물이 후발적으로 멸실됐으니까 최고해도 이 건물이 그대로 살아날 수는 없잖아요. 이게 즉시입니다. 이행지체는 이 사람은 깜빡 까먹을 수 있으니까 한 번 더 최고하라는 거죠. 최고하는 게 원칙이다. 최고 안 하는 게 원칙이다. 그게 차이죠. 밑에 3번 불완전 이행으로 인한 해제권 발생 두 개로 나눠야 돼. 1. 나중에 완전 이행이 가능한 경우. 근데 돈을 100만 원 빌려줬는데 900만 원만 갚았어요. 90만 원만. 10만 원 불완전 이행했죠. 그러면 최고해야 됩니다. 채권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10만 원 왜 안 갚느냐? 최고하고 채무자가 최고 기간 내에 완전 이행하지 않으면 해제권이 발생합니다. 반대로 2. 완전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예컨대 골동품이 깨졌어요. 골동품을 매매했는데 깨졌다. 이건 완전 이행이 불가능하죠? 즉시 해제합니다. 다음 4. 채권자 지체, 수령 지체는 최고해야죠. 거꾸로 채권자 지체도 채무 불이행 책임을 다섯을 판례입니다. 판례에 따를 때 이거는 거꾸로 채무자가 해야 되겠죠. 채무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채권자한테 수령을 최고한 다음에 또 채권자가 수령 안 하면 채무자가 해제할 수 있습니다. 자, 오른쪽 갑니다. 6번. 부수적 채무불이행으로는 해제할 수 없다는 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자, 동그라미 1번 내려오죠. 민법 544조 해제가 인정된 채무불이행은 줄고 나간다. 해제할 수 있는 채무불이행은 주된 채무불이행을 말하고 심표. 원칙적으로 부수적 채무불이행으로는 해제할 수가 없습니다. 부수적 채무불이행 예가 나오죠. 예컨대 임야를 매매하면서 일기 분묘를 이장하기로 약정한 경우, 일기 이장이죠. 이건 부수적 채무입니다. 그 분묘 이장 의무는 임야 매매 계약의 부수적 사항으로 그 일기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 전체를 해제할 수는 없다. 자주 나오는 판례입니다.
자, 그 밑에 이제 참고해서 이것도 가끔 출제하니까 그 기억에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는 이런 암기를 해줘야 됩니다. 최고하지 않고 적시 해제할 수 있는 것. A. 정기행위. B. 채무자가 처음부터 미리 이행을 거절한 경우죠. C. 이행불능. D. 불완전 이행했을 때 나중에 추후에 완전 이행을 줄여서 추환이 불가능한 경우. 이는 지워버리고 사정 변경은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해제권이 발생했어요. 자, 법정 해제는 뭐죠? 채무불이행. 채무불이행 뭐죠? 기책사유 이행불능, 기책사유 이행불능, 이행지체, 기책사유 불완전이행, 기책사유 수령지체입니다. 원칙적으로 한 번 더 채고했는데 그 상당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해제권이 발생합니다. 자, 그럼 해제권 행사로 갑니다. 청성권이네요. 일방적 의사표시. 해제한다. 의사표시 해야 돼요. 자, 관련 조문갑니다. 543조. 제1항 계약 그러면 약정입니다. 약정 또는 법률의 규정, 법정에 의해서 당사자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권 또는 해제권이 있는 때는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를 한다. 형성권이라는 거야. 제2항 전항 즉 해제나 해지의 의사표시는 도달하면 철회하지 못합니다. 단독행위의 특징이죠. 도달하면 철회 못합니다. 자, 그 행사에서 동그라미 1번 내려와서요. 해제권은 단독행위니까 조건이나 기한을 못 붙이는 게 원칙입니다. 해제는 조건이나 기한 붙이지 못한다. 다음 2번 내려와서 해제권의 불가분성 중요 표시하고요. 당연히 임의 규정이죠. 계약법이니까. 자, 547조 보세요. 자, 불가분은 분할할 수 없다는 거죠. 자, 불가분이라는 개념 나오면 거의 매년 출제가 많이 해요. 1항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 두 사람 이상인 경우 계약 해제는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게 해제해야 됩니다. 불가분이죠. 다음 2항도 마찬가지. 전항의 경우 해제의 권리가 당사자 한 사람에게 소멸하면 다른 당사자에게도 소멸합니다. 소멸의 불가분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자, 해제의 의사표시에서 효과가 발생합니다. 5. 해제의 효과 갑니다. 자, 해제의 효과. 자, 원래 이제 자, 계약을 소멸시키는 방법은 계약의 소멸은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자, 계약이 목적 달성에서 소멸하는 경우. 이게 채무 이행이죠. 자, 갑이 1억에 매매 계약했다. 그럼 이행기에 2월 1일 갑은 소유권 이전 등기해주고 을은 동시에 을에게 대금 지급하고 이 계약 목적 달성했죠. 목적 달성으로 채무를 이행해서 계약이 소멸. 이게 이제 정상적인 소멸이죠. 근데 비정상적인 소멸이 이제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입니다.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게 이때 이제 해제해서 소급적으로 소멸시킨다는 거죠. 이 사람이 채무를 이행 안 하니까 계약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잖아요. 원래 계약은 왜 체결해요? 채무를 이행하려고 체결한 거 아니야. 이 사람이 이행해줘야 이 사람 수령을 하죠. 계약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자. 기책 사유로 이행지체는 두 번 지체했잖아. 아직 집이 없어져 버렸고 이것도 두 번 지체했고 이것도 두 번 지체했잖아. 채고 받았으니까.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면 상대방에게 해제해가지고 이 계약을 처음부터 없었던 거로 만드는 게 해제입니다. 깨끗하잖아요. 자, 해제. 그럼 해제하면 풀어 해쳐가지고 없앤다는 거죠. 처음으로 소급해서 소급적으로 계약을 소멸시킨다. 소급적으로 계약의 무효로 만든다. 같은 말이죠. 무효로 만든다. 소멸시킵니다. 자, 깨끗합니까? 걸레는 빨아도 걸레죠? 깨끗해요? 뿌옇게 있잖아. 뿌옇게. 이거 다시 씌워야 되죠? 이거 이제 다시 씌우는 걸 원상회복이라 그래요. 원래 상태로 깨끗하게 씌울 의무가 있죠. 이미 준 것은 동시행으로 원상회복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 문제는 제3자 보호 문제. 그게 나와요. 자, 일단은 어디로 가느냐.
471페이지로 옵니다. 맨 위에 이 원상회복음 밑에 관련 조문 보세요. 자, 관련 조문 제목 자체 외워야 됩니다. 548쪽 옆에 적으세요. 29회라고 적습니다. 10월 27일 날 시험장에 가면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도 뭐 안 보고 간다. 그러면 30회 적어. 아니, 31회 적어놔. 자, 제목이 뭐죠? 해제의 효과는 원상회복음입니다. 자, 1항.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제3자 보호규정에 나오죠. 앞에 선이 없어요. 선이 악이 불문하고 제3자는 보호됩니다. 이게 이제 107, 108, 109, 110하고 달라요. 진통, 작사, 유무치체는 누구한테만 대항 못한다? 선의의 제3자만 보호되고 있죠. 계약 해제에서는 선악 불문하고 다 보호받습니다. 제2항, 전항의 경우, 해제된 경우에 반환할 금전, 돈을 받은 사람은 받은 날도 법정이자 연 5% 법정이자를 가산해서 받아난다. 그리고 549조 원상회복은 아까 동시행 배웠죠? 동시이행관계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자, 469배 돌아왔어요. 설명을 하고 가보죠. 조금 이제 제3자 보호까지 오늘 정리하겠어요. 이게 이제 물건을 이제 배웠으니까 좀 편합니다. 자, 소유자 갑이 자, 1월 1일 날 자, 매매했어요. 그리고 2월 1일 날 을에게 소유권 등기를 넘겨주고 가옥을 명도에서 을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3월 1일 날 을이 나중에 잔대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하죠. 계약법은 임의 규정이니까 동시행을 배제할 수 있는 거죠. 자, 을이 갑이 선이행해주고 을이 후 이행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2월 1일 날 갑이 이제 다 이행해 줍니다. 이 소유권 이전 2월 1일 날 등기 넘겨줍니다. 자, 소유자 을, 뭐 등기원인은 1월 1일 매매에 적었겠죠. 을이 현재 소유자입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을이 3월 1일 날 자, 잔금을 지급 안 해요. 이행지체죠. 갑이 상당한 기간 정해, 야, 3월 10일까지 잔금 달라고 최고합니다. 최고했어요. 이때까지 3월 10일까지 잔금을 지급하면 되는데 또 지급을 안 했어요. 그럼 3월 11일 날 해제권이 발생합니다. 해제권 발생했어요. 갑에게. 근데 갑이 바빠가지고 중개사 공부하다 보니까 해제를 안 했어요. 시험 치고 나서 이제 시험 다 합격해서 11월 달 발표 나고 나서 발표 나고 며칠 있다가 12월 1일 날 가만히 보니까 이 해제권이 있었네요. 갑이 을한테 전화해서 해제한다라고 해제 의사표시가 딱 도달되면 이제 1월 1일 소급하죠. 요 1월 1일로 와서 이 계약이 없었던 상태로 돌리는 게 해제입니다. 자, 그러면 이미 줬던 거 이게 원상회복이 줘야죠. 갑이 준 게 뭐가 있죠? 등기하고 건물명, 이건 이제 찾아와야죠. 원상회복. 갑은 중도금 받았네요. 잔금은 안 받았고 중도금도 돌려줘야죠. 중도금 돌려주는 건 돈이니까 5% 법정이자 가산해서 반환하고 을이 채무불이행했으니까 을은 갑에게 또 손해배상도 해줘야죠. 이행이익배상. 여기서로 동시이행관계입니다. 문제는 이 등기가 이제 1월 1일로 소급해서 무효가 되잖아. 해지하고 나면. 소급에 무효니까 이 등기도 무효 등기가 되죠. 근데 이게 등기가 말소가 안 됐다면 자, 제3자는 누구를 소유자라 믿겠어요? 누구 소유자를 믿어요? 전부 을을 소유자라 믿겠죠? 병은. 이 사람이 소유자는 아는 사람 둘이밖에 몰라요. 판사도 갑이 소유자라 믿습니다. 병이 이제 자, 이 사람이 소유자를 믿었죠. 얘를 믿고 이렇게 샀다는 거죠. 여기다가 3, 소유자 병을 하게 되면 이 병은 선악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겁니다. 이 제3자는 선악 불문 다 보호돼요. 그런데 해제 후에는 달라요. 해제된 후 11월 1일 후 해제 후에는 선의의 병만 보호됩니다. 그 점을 좀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 자주 나오죠. 해제 전까지는 제3자는 선악 불문하고 보호되는데 해제된 이후에는 누구만 보호된다? 선의의 병만 보호된다. 이게 이제 포인트입니다.
자, 하나씩 일어나갑니다. 이때 이제 제3자는 반드시 등기나 대항력을 갖추고 있어야 보호돼. 등기 안 한 사람은 보호가 안 돼요. 자, 그걸 보러 가죠. 5. 해제의 효과. 자, 줄 긋습니다. 계약이 해제가 되면 계약의 구속력은 소멸하게 됩니다. 계약을 체결하면 구속력이 있잖아. 자, 해제의 효과는 결국 해제 소급표, 원상회복 의무, 손해배상 청구, 동시행 등이 문제됩니다. 1. 해제의 소급표 동그라미 1번. 계약을 12월 1일 날 해제하면 그 계약으로 생겼던 법률 효과를 모두 소급적으로 1월 1일부터 소멸한다. 1월 1일로 소급해서 소멸 무효가 됩니다. 자, 두 번째 줄 판례에 따르면 말소등기 없이, 자, 요거죠? 요 말소등기 없이 당연히 소멸한다. 187조죠? 말소등기 없이 법률의 규정 187조에 의한 변동으로 당연히 원소유자 갑에게 소유권이 복귀한다. 땡땡 당연 복귀설이라고 쳐. 무슨 복귀설? 당연 복귀설. 말소등기 안 해도 매도인 갑에게 당연히 소유권이 복귀됐습니다. 고로 제3자 보호 문제 됩니다. 3번, 2번. 계약의 제 소급표는 제3자 병의 권리를 해야지 못한다. 병은 등기를 하고 있어야 돼요. 자, 밑에 보면 예컨대 갑이 그의 아파트를 을에게 매각하고 을은 다시 병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 등기한 경우에 심표. 병에게 이미 등기돼 있죠? 병은 악의도 보호되겠네요. 갑이 을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갑과 을 사이 매매가 해제하더라도 병은 등기 먼저 했으니까 병의 아파트 소유권 취득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한다. 잘라주고 다만 해제의 의사표시가 있은 해제의 의사표시가 있은 후에는 선의만 보호되죠. 후 등기 말소 전에 선의로 목적물을 취득한 자만 선의인 때 한해서만 보호됩니다. 요거죠. 자, 해제되기 전까지는 등기했다면 선악불문하고 보호된다 그랬죠. 해제 후에는 누구만 보호된다? 선의의 병만 보호된다. 구별 잘하고. 그 3번에 이제 보호 범위 1의 갑니다. 원칙적으로 줄거져 있네요. 해제 전자. 해제 전에 등기 등으로 완전한 권리 취득한 자를 말한다. 해제하기 전에 등기를 하고 있었어야 됩니다. 예컨대 나오죠. 갑이 을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이전 등기까지 마친 상태에서 일방의 채무불이행 4가지 뭐뭐죠? 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이행, 수령지체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지하면 갑과 을의 해제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가 누구냐가 문제됩니다. 이때 제3자는 등기를 갖추고 있어야 돼요. 자, 다음 페이지 갑니다. 자, 동그라미 중개 표시합니다. 제3자로서 보호받는 경우, 보호받는다는 것은 병이 권리를 취득한다는 거죠. 등기가 돼 있어야 돼요. 자, 기억. 계약 해제 전에 을로부터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나 저당권의 등기를 마친 자, 등기 마치고 있었죠? 보호돼요. 다음 니은. 계약 해제 전에 을로부터 금을 임차하여 대항요건 갖춘 임차인. 대항요건 갖추었죠? 대항요건이 뭡니까? 등기 또는 주인법에서는 뭐죠? 인도와 주민등록. 상가는 인도와 사업자 등록 신청. 그러니까 보호되는 제3자는 해제의 의사표시 전에 등기나 대항요건을 갖춘 자만 보호됩니다. 자, 이것도 등기했네요. 계약 해제 전에 을명의 건물을 가압류한 을의 채권자. 건물의 가압류는 촉탁 등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법은 등기를 알아야 또 민법이 돼요. 3번. 제3자로 보호받지 못하는 게 땡땡 적으세요. 등기를 갖추지 못한 일반 채권자. 등기를 갖추지 못한 일반 채권자는 보호 안 됩니다. 자, 가보죠. 기억. 등기 청구권을 양수한 양수인은 보호 안 되네. 등기를 안 했으니까. 땡땡 보면 아파트 분양권. 자, 아파트 분양권 등기됩니까? 아파트 분양권 등기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보호 안 돼요. 딱지입니다. 딱지.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한 후 아파트 분양계약이 해제되면 분양권 취득자는 등기를 안 했으니까 보호받지 못한다. 짧게 아파트 분양권 양수인 X입니다. 니은도 마찬가지네요.
갑이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기 전에 그럼 누가 소유자예요? 갑이 소유자죠. 을에게 등기 안 넘어갔죠? 갑이 소유자. 을은 채권자네요. 채권자. 을의 갑에 대한 소유권 이전 청구권, 채권적 청구권을 압류나 감류한 을의 채권이라는 등기가 안 됩니다. 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부동산에다가 감류나 가처분은 등기되는데 권리의 채권에 대한 압류나 감류는 등기가 안 되니까 보호 안 됩니다. 다음 4번 해제 후 선의의 제3자만 보호된다 그랬죠. 해제 후에는 읽어나간다.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 후자 나왔네. 후에는 말소되기 전에 그 외관인 등기를 믿고 매수인 을로부터 소유권 등기를 받은 제3자가 있는 경우 판례는 누구만 보호된다? 선의의 병만 보호받는다. 구별 잘해야 됩니다. 선의의 병만 보호됩니다. 자, 그러면 애우는 방법은 자 이겁니다. 자, 계약이 해제됐을 때 제3자는 뭘 갖추고 있어야 돼? 등기나 대항 요건을 갖춘 자는 선악불문하고 보호되는데, 자, 해제된 이후에는 누구만 보호된다? 선의의 병만, 등기 갖춘 선의의 병만 보호되고 악의의 병은 보호가 안 된다. 그렇게 구별하고 오른쪽 이 원상회복 의무, 동시행이죠. 동시행. 자, 밑에 박스 밑에 계약이 해제되면 각 당사 갑과 을은 상대방 을에 대하여 계약이 없었던 원상태로 돌아갈 책임을 원상회복 의무라 그래요. 자, 1. 통설 판례는 자, 원상회복 의무도 우리 총칙에서 배웠던 무효나 취소의 경우는 부당이득 반환 의무라 그러죠. 해제는 원상회복이라 그래요. 개념이 좀 달라요. 자, 그래서 우리 판례는 원상회복 의무도 부당이득 반환 의무의 성질을 가진 것을 보는데 조심해야 돼요. 줄거세요. 원상회복 의무에 관한 우리 법 548조 규정은 부당이득에 관한 특칙으로 해석합니다. 자, 왜 그러냐면, 자, 적지는 마시고, 자, 법률행위가 무효나 취소가 되면 부당이득 반환은 어떻게 되죠? 선의는 얼마만 반환하죠? 선의 수익자는 현존 이득만 반환하죠. 악의의 수익자는 이득, 이자, 손해배상 이렇게 달라요. 그 다음에 자, 제한능력자는 선악불문하 무슨 이득만? 현존 이득만 반환했죠. 이렇게 선이냐 악이냐에 따라 이제 달라요. 이게 부당이득이야. 원상회복은 안 그렇잖아. 원상회복은 선악 따지지 않고 받은 물건 전액 반환해야 돼. 그래서 특칙이라 그래요. 범위가 다르니까 그걸 말이네. 자, 그런 점을 조심해야 됩니다. 다만 슬쩍 그냥 부당이득은 받은 이득 현존한 데 좀 바랍니다. 줄거세요. 해제에 있어서는 선의 악이 불문하고 받은 것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이걸 외워줘야 돼요. 계약이 해제되면 원상회복 의무는 선의 악이 따지지 않고 받은 것 전부 반환한다. 그 다음 3번 또 특징 나오죠. 반환할 돈이야. 금전은 이자가 산해야죠. 반환할 금전에는 수령한 때부터 이자 5%를 붙여야 한다. 또 과실도 이자하고 비슷하니까 과실 취득한 경우 과실도 반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원상회복 의무라 그럽니다. 자, 그 옆에 적어보세요. 무효나 취소가 된 무슨 이득 반환? 부당이득 반환. 해제가 되면 원상회복 의무. 용어를 다르게 한 이유가 부당이득은 선의와 악의를 구별하지만 원상회복은 선악 구별하지 않고 받은 이득 전부 반환합니다. 그리고 돈을 받은 사람 중도금 받았다. 받은 날도 법정이자 5% 가산해서 반환한다. 그게 원상회복의 특징입니다. 3번에 손해배상은 땡땡 적어 이행이익배상입니다. 무조건 손해배상 그럼 무슨 이익배상이라고? 이행이익배상이에요. 어디만 실내이익배상이라고 그랬어? 계약 체결 사항의 과실책임에만 예외적으로 실내이익배상입니다. 자, 가죠. 1. 계약 해제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고로 해제도 하고 손해배상은 함께 양립해서 존재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동그라미 2번 설정 읽어가면 판례에 가면 이 경우 손해배상 청구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과 다를 게 없음을 줄긋는다.
계약 이행으로 인해 채권자가 받을 이익, 즉 이행이익을 청구하는 것이다 이거죠. 이행이익 배상 청구입니다. 밑에 4번 내려갑니다. 동시이행 관계라고 적죠. 동시이행 관계입니다. 자, 계약을 해지하면 양당사자 갑과 을은 무슨 이득 반환해 줘야 돼? 선악 따지지 않고 원상회복 의무하고, 채무 불이행한 사람은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는데 양채무는 무슨 관계죠? 동시행 관계에 있다. 그게 공평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해제를 마치는데, 다음 장 6. 해제권의 소멸은 1. 제척기간 기억하죠. 제척기간 10년이죠. 해제권도 형성권이니까 10년의 제척기간에 걸립니다. 형성권은 소멸시효 기간이 아니고 제척기간 10년입니다. 다음, 이 해제권은 포기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그 정도 기억하고요. 오른쪽으로 갑니다. 그 문제 하나 보겠습니다. 확인 학습. 계약의 해제 틀린 것. 1. 계약을 해제하면 소고표 떠요. 소고표. 해제하면 계약은 처음부터 1월 1일부터 없었던 것으로 된다. 정확하고. 이 계약이 합의 해제는, 요거는 법정 해제가 아니라 합의 해제하니까 합의 내용도로 따라가면 돼. 합의 해제되면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손해배상하기란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합의 해제는 채무불이행이 아니에요.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손배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합의 해제는 원칙은 손배 청구할 수 없다. 손배 청구는 채무불이행으로 해제할 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3번. 계약 해제의 효과로 반환할 이익의 범위는 선악 불문하죠.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익의 현존 여부나 선의하기 불문하고 받은 이익 전부죠. 4번. 자, 조심해야 되고요.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 효과에 기초로 하여 해제 후자 나오는 후자, 후 말소 등기 전에 양립할 수 없는 새로운 이해관계가 가진 제3자는, 해제 후에 제3자는 누구만 보호된다 그랬어요? 선의만 보호되죠? 선의하기 불문하고 영향을 받지 않는다. 틀렸네요. 선의의 제3자만 영향을 받지 않는다. 선의의 제3자만 보호된다. 악의가 빠져야 돼요. 답이 4. 5번. 중도금을 지급한 부동산 매수인도 약정 해제 사유가 발생하면, 약정 사유가 있으면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는 있다. 예, 약정 사유는. 자, 7. 계약 해지면 해지. 자, 해지는 비소급표죠. 비소급표. 계속적 계약을 장래적으로 소멸시키는 거죠. 자, 의 정도 기억합니다. 의는 계속적 거부 내용을 하는 계약에서 그 효력을 장래 향해 소멸시키는 일방적 의사표시가 해지입니다. 자, 1번만 기억하고요. 해지가 인정되는 것은 계속적 계약이 하나입니다. 대표적인 임대차죠. 임대차는 채무불이행을 하면 해지가 되는 거고, 매매하고 교환은 채무불이행하면 해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 정도 기억하고 동그라미 3번 내려오죠. 해지는 장래 향해 효력이 발생하면 뭐가 없죠? 소급표가 없다. 다음 장 갑니다. 맨 위에 가리고 3. 해지권 행사도 땡땡 적으세요. 형성권 행사입니다. 형성권 행사는 어떻게 하겠어요? 일방적 의사표시입니다. 다음 4. 해지권의 요건 1. 비소급표 기억해야죠. 해지는 비소급표. 자, 해제와는 달리 소급표가 없고 장래에 대해서만 효력을 잃습니다. 오늘 해지했다. 오늘부터만 권리 의무가 소멸합니다. 자, 그래서 3. 청산 의무가 발생합니다. 해제는 원상회복 의무인데 해지는 오늘부터 청산 의무입니다. 자, 예컨대 임대차에서 임대차가 해지됐어요. 임대인은 못 올려줘야죠.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해주고, 임차인은 못 올려줘야 돼? 목적물 반환 의무. 이게 청산 의무입니다. 청산 의무. 청산해줄 의무. 자, 우리가 부부가 이혼하는 게 바로 해지예요. 우리 부부 계약도, 신분계약, 혼인계약도 계속적 계약이란 말이야. 해지,
이혼이죠. 만약 그걸 해제라 그러면요, 소급해서 부부관계가 없다 그러면 애들은 전부 사생아 돼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해지하고 서로 뭐죠? 청산하잖아. 그죠? 부부재산을 청산하는 거죠. 그 해지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요. 계속적 계약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5번 중에 표시합니다. 해지도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해지도하고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해지도하고 손해배상도 청구하죠. 그러니까 이혼하면서 위자료 청구가 손해배상 청구하는 거예요. 귀책 사유가 있는 사람한테 위자료 청구를 하죠. 이게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이제 계약 총론을 마쳤는데 문제 하나만 보고 갈까요? 문제 하나만. 자, 480페이지 가봅니다. 이건 아까 하나 문제 풀었나요? 네, 07번 문제 한번 보시죠. 07번 제3자 보호 문제. 계약 해지 소급표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제3자에 해당하는 자는, 제3자 다시 갑니다. 제3자는 누구죠? 해제 전까지는 선악불문하고 뭐만 빨리 갖추고 있으면 되죠? 등기나 대항력을 빨리 갖춘 자. 해제 후에는 등기나 대항력을 갖추는데 단 누구만 보호되죠? 선의의 제3자만 보호됩니다. 그걸 찾아라는 거야. 그러니까 등기나 대항력 갖추지 못한 사람은 보호 안 됩니다. 자, 가보죠. 1. 계약 해제 전자 나왔네. 전. 계약상 채권을 양수하여. 채권 양수일이네. 등기 안 되네요. 부동산이 아니잖아. 채권 양수 1을 피보전 권리로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받은 채권자는 채권에 대한 가처분은 등기가 안 됩니다. 등기 안 했으니까 X네요. 2. 계약 해제 전 해제 대상인 계약상의 채권이네. 채권 자체를 압류하거나 채권 자체를 전부한 채권자도 등기 안 됩니다. 채권은 등기가 안 됩니다. 다음 3. 해제 대상 매매 계약에 의하여 채무자 명의로 이전 등기된 뭐가 나왔나요? 부동산 나왔네요. 부동산을 가압류 집행한 가압류 채권자.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는 뭐죠? 촉탁 등기죠? 촉탁 등기 됐네. 답 나왔네요. 3. 여기까지 등기를 했느냐 안 했느냐 찾아라는 거야. 4번 가보죠. 주택의 임대 권한을 부여받은 매수인으로부터 매매계약 해제전에 자 주택을 임차한 후 줄거보죠. 뭘 안 갖추었어요? 대항력권을 갖추지 않은 임차인. 대항력권 안 갖추었죠? 꽝입니다. 채권자예요. 5. 매매대상 해제대상 매매계약에 매수인으로부터 목적보다 정여받은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지 않았어요? 마치지 않은 수정자 등기 안 했네요. 꽝. 1번과 2번은 채권에 대한 권리니까 등기가 아예 안 되고, 3번은 부동산에 가압류 촉탁 등기했으니까 답이고요. 4번에 대항력권 안 갖췄으니까 X. 5번도 등기 안 했으니까 X. 뭐 이런 식으로 제3자 보호 문제는 하게 됩니다. 자, 하나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5번 보죠. 제3자를 위한 계약 맨날 나오니까 짧게 냈네요. 틀린 것. 1번. 자, 무슨 관계가 계약의 내용이라고 그랬죠? 요보납, 보상관계죠? 1. 보상관계 흠결은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 정확하네요. 2. 대가관계의 흠결은 꽝이네요. 계약 효력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번. 나계약자는 보상관계 나왔네요. 보상관계 항변권. 항변권에다가 무효, 취소, 해제, 동시행항변권 등등등을 가지고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가 있다. 정확하고. 4. 제3자 A의 수익의 의사표시는 자 보험회사에 가서 수익자가 보험금 달라. 이는 계약의 성립요건이다. 제3자의 권리발생 요건이다. 권리발생 요건이죠. 그 장난쳤네요. 제3자의 수익의 의사표시는 계약의 성립요건은 아니다. 단지 제3자의 권리 발생 요건이다. 이렇게 장난친 겁니다. 계약의 성립 요건은 보상관계야. 보상관계. 답이 4번이 되겠고 5번은 조문 뺏겼네. 540조. 제3자의 권리가 발생한 후에는 둘이 짜가지고 뭐 못하죠? 변경이나 소멸시키지 못한다. 541조입니다. 이런 식으로 출제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 또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즐거운 설 잘 보내시고 연세천추 한 세 더 드셔가지고 더 튼튼한 마음으로 뵙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